뭐야 여기 바닥은 또 왜 이래. 그냥 여기 온통 물바다입니다. 신발 안까지 물에 들어오고요. 계단은 그냥 암흑천지. 한 발 한 발 밑에 내딛기도 어렵네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도 안 보여요. 와, 여기 불타가지고 뼈대만 남은 차 보세요. 줄줄이 그냥 너무 심각한데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위쪽에 상부, 엿가락 좀 그냥 뭐 배관 이런 것들 파이프 그냥 타버려가지고 배선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건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도 뭐 답이 없겠는데요? 야, 이거 다 어떡하냐? 그 안에 있던 차가 직접 밖으로 저렇게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실물이 더 밝은 데서 보니까 끔찍하네요. 저도 한 5분만 늦었으면 이 장면 못 봤을 것 같은데, 과연 국가수가 저걸 가져다가 감식을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증거 하나도 제대로 된 거 못 건질 것 같은데. 정말 단순하게 그냥 전손이니까 그냥 평균 뭐 2천만 원이다 곱하기 뭐 72대 하시면 14억인데 부지차 많다고 하니까 저는 100억 넘게 될 것 같은데. 8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고요? 와, 아니 그걸 일반인이 어떻게 감당해요? 그 금액이면 인생 쫑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곳은 화재 현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없이는 뭐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매캐한 냄새와 끄름이 여기저기, 그리고 뭐 철장 같은 거는 뜯겨져 나간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지금 보시면 전기차 화재 바로 위쪽 부분에 있는 상부 송풍부, 통풍부 쪽인데 까마득합니다. 지금 당시의 처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끄름 때문에 하단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었을 정도로 불타고, 완전 이 정도는 죽었다고 봐야 될 정도인데요. 이 추락 위험이라고 적혀 있는 또 다른 맞은편 환풍구에는 아예 연기를 빠르게 뺄 수 있도록 유리를 깨고 철창 같은 것들, 철제 난간들이 모두 다 망가져 있고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그냥 봐도 굉장히 두꺼운 유리인데 다 깨야 했을 정도로 상당히 위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끄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바로 뒤편에 보이시는 이 나무도 지금 원래는 이 나무 색깔이 아니었겠죠. 조금 더 문제는 바로 앞쪽에 화재 발생했던 환풍구 앞쪽에 어린이집이 또 저렇게 있더라고요. 아마 보이시는 것처럼 어린이집도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 가장 그나마 위안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전기나 이런 것들이 끊겼지만 입주민 몇몇은 그래도 이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계시는 걸,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안쪽도 보고 왔는데, 안쪽은 이 바깥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지하 주차장 외에 밖으로 꺼내져 있는 충전시설들을 짓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번 사건처럼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이 소방차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층고가 2.4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조상 유독가스 배출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더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데요. 잠시 지하만 내려가도 차량들이 전소돼 뼈대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해결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차량 제조사 벤츠가 드디어 답을 내놨는데, 너무 황당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 내용에 앞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 3가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지지 못할 거면 팔지를 말던지, 지하주차장 진입금지 못 시킬 거라면 이참에 노후화된 스프링클러 모두 다 제대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혼자 세워둔 차량에서 어쨌거나 벤츠 자기 혼자 폭발했기 때문에 일단 벤츠가 모두 보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왜 소비자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보험사가 뭐 해주네 마네, 아파트 보험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왜 부족해서 그걸 못 해주게 돼 있냐,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제조사, 수입차, 국산차 말할 것 없이 자기들이 전기차 안전하다고 홍보 그렇게 해서 고객들은 믿고 구입했을 뿐인데 이사단이 났으면 제조사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정부가 법으로 엄히 다스리고 지금이라도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안 그러면 앞으로도 전기차 지 혼자 저렇게 폭발하는 거 뻔질나게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소비자만 혼자 죽어나가면 말이 안 되죠. 애초에 팔지를 말던지 아니면 사지를 말던지 제조사가 책임을 지고 완수하던지, 이 셋 중에 하나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법도 개판, 품질도 개판, 타워 대응도 개판.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좀 살펴보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사실 손댈 수 없을 만큼 터치 곤란이고요. 단지 입구부터 매캐한 인화성 물질 냄새, 벌써 불타버린 차량에 발라져 있던 도료, 뭐 아파트 하부 코팅 마감제 등등 이런 것들이 타고 남은 잿가루, 유해가스 요런 게 집집마다 환풍기 타고 찌꺼기들이 그냥 다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며칠째 지났지만 정전과 단수, 이것으로 인한 피해도 가늠할 수 없고요. 전기차 한 대의 불
불이 나서 아파트 전체에 어떠한 피해를 끼치는지 저 스스로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빠르게 해결 못할 거라면 입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파트 보험 약관을 살펴보니까 주차되어 있던 차량 전체가 주행 중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 자차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 자차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라면 그냥 차 한 대 생돈 날린 꼴이에요. 게다가 벤츠 차량 이 차주가 가입해내온 대물 한도가 5억.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입은 살림살이 피해 요것에 대한 보상도 고사하고 불에 타버려서 뼈대만 남은 70대 차량 보상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 어찌저찌해서 제조사 결함이 확인되면 모를까, 만약 시간 질질 끌고 원인이 불분명하게 이 사건 끝난다? 3년이고 4년이고 이거 답이 없는 겁니다. 현재 미흡한 법과 제도에 벤츠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이거 입주민 피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입은 이 고열로 인한 콘크리트 내구성, 이거 정말 문제 없을까요? 아파트 지하가 5시간 이상, 바람도 안 통하는 곳에서 100도가 넘는 열기, 그리고 대충 차량 화재에서 발생한 이 1000도가 넘는 열기로 가득했던 이 장소. 건물 기둥 한번 보세요. 벌써 부스러져 떨어져 나가고 뭔가 흐트러져 있는데 이게 설계 당시 계산했던 강도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요? 야, 물로 좀 씻어내주고 페인트 칠 다시 해줄 테니까 믿고 그냥 들어와, 계속 살아, 이렇게 강요해도 그걸 믿고 들어올 입주민 몇이나 될까요? 곧바로 누군가 입에서 야, 이거 예비 살인이나 마찬가지야 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법한데요. 이게 과연 지나친 우려와 걱정일까 싶고요. 주행 중이거나 충전 중 화재도 아니고 멀쩡히 52시간 주차했던 벤츠 혼자 폭발했다면 당연히 벤츠가 제조사니까 책임지고 일단 보상 먼저 하는 게 기업 이미지에도 훨씬 좋을 텐데, 과연 벤츠가 앞장서서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브랜드일지, 국민세금 전기차 보조금으로 따박따박 다 받아가면서 불나고 사고 터지면 나몰라라 해버리는 그런 기업으로 남을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압수수색이라도 해봐야겠죠. 미안한데 20초만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라는 사실. 어디서 해야 할지 고민이시죠? 전화 한 통에 인터넷 가입 48만원, 가전 렌탈 30만원, 최대 지원금 78만원, 365일 밤 10시까지. 휴대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위에 있던 예전과 달리 주차장이 전면 지하로 내려가 있어서 이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입니다. 8월 2일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개 전기차 충전시설을 마련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 이번 화재 사고를 불을 끄는 데만 소요된 시간이 무려 8시간. 그 때문에 소방관들은 탈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만약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화재였다면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화됐겠지만 전기차는 야외에서도 4시간 이상 불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통째로 수조에 담글 수 있는 이동식 수조 설비가 필요하지만 지하 주차장은 좁고 낮아서 그조차 들어가거나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아무래도 이번 사건 직후에 전기차 화재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전기차 지하 주차를 좀 막아야 된다, 이러한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최근 얼죽신이라고 하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 이런 것처럼 신축의 수요가 대세인데, 미관상 보이는 그리고 보행자 안전, 주차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지상 주차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경우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막아버리면 전기차 차주들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죠. 아니, 나도 똑같이 내 돈 주고 들어왔는데 주차는 그럼 어디에 따란 말이야?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적절한 제도의 변경 시행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 사건의 그 삽시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주변 차량까지 전소하게 만든 이유로는 스프링클러 미작동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LH가 지난 5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보고의 내용을 발표했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파트 지하 상부에 달려있는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하면 인접 차량으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실증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다만 현실에선 설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스프링클러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특정 환경을 가정한 그 실험은 화재의 옆 차량 확산에 초점을 뒀지만 소방관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한 진압, 제어의 관점, 이런 것들에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가 적용됐으면 어땠을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평소에 시설에 대한 점검도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스프링클러는 보조 수단일 뿐이지 1800도까지 치솟는 열폭주,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전기차 폭발의 경우에는 백날 지하에 안전설비, 추가 보조 설비 이런 것들 갖추기보다 제조사가 안전한 차를 만들고 팔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야외 주차로 유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조치 같습니다. 지금 기준의 제도 안에서는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최선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인천 벤츠 화재 이 사건 화재 당시에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지 수신기 내용을 살펴보면 그 부분은 좀 해소되겠지만 5시간 동안 소방관들이 소화를 해서 진화를 했다,
이렇게 나뉘어진 뉴스 엄밀히 말하면 다 소화 진화가 아니라 그냥 탈 거 다 타고 스스로 끝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선도 있습니다. 국가는 보조금까지 써가면서 계속 전기차를 잘 팔게 만들어주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 또 신경도 쓰지 않는 이런 상황.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제도 맞습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운다라는 속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깟 기름값 조금 아껴 부르다가 폐가망신 당한 그런 분들, 아니야 그래도 제주사가 책임감 있게 이 모든 걸 해결하고 보상해 줄 거야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지금 국가수 와서 정밀 감속 들어가고 있지만 이미 싹 타서 증거 자체가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제조사가 발밤하기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환경 아닌가요? 뭐 증거가 있어야 제조사도 압박을 받을 텐데 증거까지 다 사라진 이 상황, 그래도 국가수 믿어봐야겠죠? 물론 제조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그거 과충전해가지고 운전자 차량 관리 미숙으로 그렇게 불난 거야.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그 잘못해가지고 바닥에서 돌 튀어 올랐는데 그걸 모르고 주차했다가 폭발한 거야. 이렇게 우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차는 차주가 충전 완료 후 사나흘 동안 가만히 주차해있던 그 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만히 놔뒀던 휴대폰에서 불이 났다, 가만히 보고 있던 TV에서 불이 났다, 가만히 작업하고 있던 PC 모니터가 폭발했다, 뭐 이랬을 때 당연히 제조사가 보상해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전기차는 그보다 몇백 배 더 비싼 전자기계류라고 보여도 되죠. 그럼 더 완벽하게 보상해주고 사과해주고 피해에 대한 것들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집에 있는 전화기 휴대폰도 터지면 다 보상해주고 책임지는데 자동차 제조사는 무슨 똥배짱이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부자들이 잘 살고 제조사가 문제를 터뜨렸어도 안 하고 인하고 모르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부가 어떤 짬짬이가 있나, 대기업을 봐주고 대기업이 문제 발생했어도 그냥 뭐 그러려니 부자를 위한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완전 그냥 숨겨져 있는 시한폭탄 찾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예전에 윈도우에 지뢰찾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찾아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거든요. 앞으로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누군가가 주차해 놓으면 야 전기차 어디 있나 라고 찾아보는 입주민들, 지뢰찾기 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안 겪어봤으면 모르겠는데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큰 피해, 얼마나 큰 불행함이 자기에게 다가오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이분들은 앞으로 정말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었다면 이거 간단하게 해결됐을 거예요. 그냥 자동차 회사한테 야 네가 책임져, 원인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대책 마련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났을 텐데 대한민국은 대기업에 무슨 멱살이라도 잡혀있는지 뭘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이대로 잘 끝나지 않고 마무리가 안 되면 앞으로 부모님의 원수에게 선물하고 싶은 차 1위가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도 아니면 혹시 모를 이런 사건에 대비해서 집집마다 소화기, 방독면, 소화 가능한 모래, 뭐 탈출, 여기도 지금 28층, 32층 정도 돼 보이는데 집집마다 낙하산 같은 거 구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벤츠나 뭐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그 전기차 개발하고 만드신 분들 다 서울대 뭐 최소 카이스트 이런 데 나온 고학력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연구 개발해서 이따위 품질로 개발해놓고 팔아쳐먹으면 양심이 있는 겁니까? 본인들 가족들이 전기차 산다고 할 때 뜯어 말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길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전기차는 불쏘시개래요. 불쏘시개. 폭탄, 타고 있다가 죽을지 모르는 관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마이크를 대보면 수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감식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이렇게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해요. 대체 전기차 하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소방관 170명 8시간 동안 왜 이런 곳에 인력을 투입하고 낭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전기차가 아니었다면,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같은 사고 벌어지지 않고 이런 인력 피해, 이런 입주민 피해 함께 발생하지 않고 재산적인 안정, 평온한 삶을 계속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물론 비단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야외로 좀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는 그런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시대가 좀 빠르게 변했으면 좋겠네요. 제 목숨은 하나니까요. 차 하나 또 막 옮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쇠가 끌려가는 바닥 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태에서 얼마나 더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다시 원하는 자기 집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전기차 해당 주인은 피해 배상액, 이게 지금 너무도 부풀려지고 커지고 있는데 이걸 과연 감당할지, 그게 정말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왜? 이유는 역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